별이 빛나던 1880년의 어느 밤, 양복을 차려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희미한 가스등불 하나에 의지해서 어두운 습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등불이 꺼지고 잠시 뒤 점등이란 소리와 함께 원형으로 박힌 수십 개의 전구에 환한 빛이 들어옵니다. 빛나는 전구 한가운데 서 있는 에디슨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I hope you brought your checkbooks. 1093개의 특허를 가진 발명왕, 성공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았던 사업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쇼맨십의 천재, 에디슨의 진짜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썸 타볼 영화 커런트 워입니다. 전기 영화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만 크게 정리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물의 전사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정리 요약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해당 인물을 대표하는 사건이나 특징을 잡아서 그걸 위주로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감독의 창의력이 더 두드러지는 쪽은 물론 후자입니다. 스티브 잡스를 3번의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요약한 데니 보일 감독의 스티브 잡스나 If you guys were the inventors of Facebook, you'd have invented Facebook.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를 다룬 데이비 피처 감독의 소셜 네트워크 같은 영화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커런트 워 역시 여기에 속하는 영화입니다. 1880년 당시 차세대 에너지 산업이 될 전기 공급 방식을 놓고 에디슨의 직류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가 격돌을 벌였습니다.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만 놓고 본다면 이미 판가름이 난 게임입니다. 하지만 에디슨에게 자신은 전류전쟁의 승자이자 발명왕이어야 한다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에디슨의 사고방식은 원인에서 결과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정해놓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죠. You're supposed to be working on commutators with DC dynamos. 직류가 실제로 더 효과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겨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겨야 하기 때문에 직류를 우수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접근과 증명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말이죠. Did I mention that his system's lethal? 커런트 워의 스토리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에디슨의 성공이라는 그림자 뒤에 숨겨진 과정을 들춰 인물의 이면을 드러내는 겁니다. 갈등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에디슨의 개인 비서인 사무엘 인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Mr. Edison, I want you to succeed. I do. But you have to switch tonight or you'll die as P.T. Barnum rather than Sir Isaac Newton. 발명가와 쇼 비즈니스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던 사람, 그게 바로 토마스 에디슨에게 드리워진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Why don't you use Mr. Westinghouse's current? I don't like it. You think it's dangerous? Yes, I do. 영화는 크게 3명의 인물을 대비시켜서 에디슨이란 인물의 양면성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에디슨과 대립하는 인물이 웨스팅하우스라면 발명에 대해 에디슨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은 천재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We have the better system. That speaks loudest.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 was founded at 9:15. 영화 속 웨스팅하우스는 겸손하고 끈기 있으며 주변을 잘 보살피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건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그랬다기보다는 에디슨의 대척점으로서 부여된 정반대의 개성처럼 보입니다. 파트너를 중시하고 아내의 말을 존중하고 직원들의 고용에도 신경을 쓰죠. 웨스팅하우스의 특질을 정확히 뒤집으면 바로 에디슨의 어두운 일면이 되는 겁니다. 에디슨은 주변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명성과 성과에만 몰두하고 시장 선점을 하지 못했을 땐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경쟁자를 죽여버리는 것으로 결국 역사의 승자로 기억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비서 인설은 말합니다. Beyond building miracles out of thin air, I was most impressed by your principles. You didn't invent the incandescent. People just think you did. 영화 속에선 짧은 언급으로 그치지만 에디슨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인 전구조차 실은 최초가 아닌 걸로 묘사되는 거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실 감각은 다소 결여되어 있지만 인류의 미래와 가능성을 바라보는 과학자가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의 양면을 가져와서 기석근 인물로 그려집니다. 에디슨처럼 돈을 바라고 약간의 허영심이 있는 것 같지만 웨스팅하우스보다 훨씬 더 공공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순적인 인물이죠. And it is absolutely immaterial to me whether I run the motor in my mind or in a shop, for I've built it already in my imagination. It is perfect. Are you serious? Almost always. 그다지 부유하지 않으면서도 고급 위상과 좋은 숙소에 집착하는 테슬라의 모습은 그의 허영심과 현실감 없는 금전 감각을 드러냅니다. 동시에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가 직류와 교류로 싸움을 벌일 때 그는 이미 그 너머의 시스템을 상상하고 있죠.
다만 영화에서는 테슬라의 모순적인 면모가 그다지 입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테슬라는 어디까지나 에디슨의 또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 구성된 캐릭터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전기 영화의 강점이자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로 이어질 위험도 있는 거죠. 아쉽게도 커런트 원은 이 위험한 모험을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커런트 원은 매우 흥미로운 소재를 스타일리시하게 전달하는 영화입니다. 상징적 요소들도 적재적소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에디슨의 욕망과 딜레마를 상징하는 울타리라는 키워드가 그렇습니다. 에디슨은 울타리를 치는 데 집중하는 인물이고 웨스팅하우스는 울타리를 허무는 데 집중하는 인물입니다. 에디슨은 말하죠. Listen, I either stop complaining about the scavengers in my garden or build a wall so damn high the people will never even dare to scale it. 에디슨이 울타리를 지키는 걸 욕망하는 이유는 그가 이미 발명된 재료들을 조합해서 자신의 울타리를 치는 방식, 그러니까 특허를 통해서 이권들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웨스팅하우스는 울타리 안의 이권, 금전적인 이익보다는 명성과 명예를 욕망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There's one thing that always beats justice. Money. Fame. 방식이 잘못되었을지언정 에디슨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한편 인물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의 가정사도 그리고 있는데 에디슨은 뇌종양에 걸린 아내와 나눈 이야기를 추궁기에 녹음합니다.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겠습니까? 라는 아내의 말에 땅이 녹으면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하죠. 발명에 몰두하느라 아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에디슨의 아픔을 자신의 욕망과 결부시켜 그린 영리한 에피소드입니다. 한마디로 커런트워가 마련한 재료들은 꽤 좋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 좋은 재료들이 하나의 호흡으로 조리되지 못한 채 전부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의 편집은 지나치게 빠르고 압축적이면서 급합니다. 할 말은 많은데 전부 소화하긴 어려우니 연결고리들을 생각지 않고 쭉 던져놓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영화가 매우 불친절해 보이고 인물들의 행동은 파편적으로 제시되죠. 에디슨이 누구인가? 영화는 주변 사람들의 입을 거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You want to know his secret? He engineers his own reality and he looks for needles in haystacks. 한편 웨스팅하우스는 맞는 건 참아도 어설픈 건 못 참는 남자이죠. I can take a beating, but I have no patience for shoddy craftsmanship. 인물들을 둘러싼 수많은 말들로 캐릭터의 욕망을 설명하지만 그럴수록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지나치게 다양한 일면들을 선보이고자 했던 욕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기껏 선명하게 대립구도들을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샛길로 세다 보니 최종적으로 캐릭터들의 색깔이 하나로 정리가 되지 않는 거죠. 커런트 원은 전체적으로 교차 편집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영화는 1886년부터 1893년까지 7년간 거의 만나지 않았던 에디슨과 웨스팅하우스를 번갈아 보여주며 데뷔시킵니다. 특히 재미있는 건 오프닝에서 어둠 속에 잠긴 기차가 빠르게 스쳐 지나갈 때 마치 활동 사진과 같은 잔상 효과를 남기는 장면입니다. 결국 전류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신의 다음 발명품인 영사기로 넘어가는 에디슨의 미래를 압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영리하고 스타일리시한 방식의 복선인 셈인데 문제는 그게 지나치게 부분적이라 이렇게 설명을 할 땐 그럴듯한데 편집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빠르거나 불친절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물의 호흡을 따라 갈라치면 장면이 전환되고 공감을 할라치면 다른 캐릭터의 사연을 줄줄이 대사로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잘라서 볼 때는 납득이 되는 장치들이 꽤 많은데 그게 너무 흘러넘쳐서 하나의 톤 안에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스타일의 과잉입니다. Can I get you anything, sir? Time machine. Yes, well, if I ever find one, I'll travel back to this moment and give it to you.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것인가? 대사나 스토리 정보 이외에 장면, 편집, 조명, 음악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감독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커런트 원은 이유가 빠진 스타일로 넘쳐납니다. 수시로 반복되는 조감이나 편집을 하지 않고 공간을 훑어나가는 롱테이크 촬영, 장면을 전환할 때 등장하는 익스트림 롱쇼트와 클로즈업의 대비, 핀포인트 조명을 활용한 인물의 실루엣, 그리고 시간을 압축한 현란한 편집까지 온갖 기교가 난무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인물의 어떤 특성을 부각하고 어떤 고뇌를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함이었는지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종종 연결되는 순간들이 있긴 하지만 너무 많아서 묻혀버리고 말죠. 나와 친구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로 2015년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알폰소 고메즈 레존 감독은 본격적인 할리우드 진출작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베네디트 컴버배치, 마이클 셰넌, 니콜라스 홀트, 톰 홀랜드 등 쟁쟁한 배우들의 매력을 이끌어내고 싶은 부담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 영화는 하비 웨인스타인의 편집 버전으로 2년 전에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다가 이미 한 차례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비 웨인스타인이 성범죄로 퇴출되고 난 뒤 개봉이 불투명해졌지만 감독과 배우, 스태프들이 수차례 시간을 따로 내서 재촬영을 하고 꾸준한 재편집을 통해서 결국엔 완성시킨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 영화의 스타일은 멋들어지지만 지나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징, 압축, 캐릭터 대비, 장면화 등 있을 건 다 있는데 이들 각자의 에피소드가 에디슨 혹은 전기 시스템이라는 특징적인 상황으로 모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마크 주커버그의 괴팍함과 결핍이 기본에 충실한 편집을 거쳐서 페이스북이라는 형태로 드러난 것과는 사뭇 다르죠. You are going to have a working motor sitting next to your display in Chicago come hell, high water, or the Wizard of Menlo Park. 독특한 스타일과 촬영에는 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서사나 인물과 긴밀히 연결되지 못했을 때, 접착제가 되어줄 드라마가 생략되어 버렸을 때, 혹은 멋들어진 스타일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반복되어 내용보다는 장식만 눈에 들어올 때, 영화라는 울타리마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자막으로 인물들의 호일담을 들려줍니다. 에디슨은 전류전쟁에서 진 후 활동사진으로 특허를 취득하고 영화라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과 다르죠. 그보다 몇 년 뒤인 1895년에 나온 르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가 최초의 영화장치로 인정받고 있죠. 키네토스코프와 시네마토그라프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러 차이가 있지만 일단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는 확대경을 통해 혼자 들여다보는 형태였습니다. 반면 르미에르의 시네마토그라프는 여러 관중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영사 방식이었죠. 혼자 영화를 봐야 했던 키네토스코프는 울타리 안에 있는 영화, 집단의 체험을 공유했던 시네마토그라프는 울타리를 부순 영화였습니다. 커런트 원은 에디슨이 만든 영화를 닮았습니다. 에디슨 필름에서 나온 영화들은 무용가, 자연경관, 권투경기, 닭싸움 등 일회성 볼거리의 반복에 가까웠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겁니다. Better than Edison. He's a charlatan. Only one man will rise. 커런트워의 오프닝에서 하얀 화면 위에 서 있던 남자는 마지막 엔딩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남자 옆에는 이제 카메라가 들어서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에디슨이 극장에서 보고 있는 걸로 끝이 납니다. 화면만 놓고 보면 수미상관의 일관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억지로 사족을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앞뒤의 문장만 통일시킨다고 그래야 일관성이 생기는 게 아닌 것처럼 커런트원은 형식적으로는 할 건 다 하는데 정작 내용물은 공허합니다. We're doing this because we have a complete system that works, and it's Edison. 커런트워에는 에디슨의 욕망이 있고 발명왕의 또 다른 얼굴이 있고 에디슨의 인간적인 고뇌도 있고 전류전쟁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어디에도 에디슨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야말로 자극적이고 신기하고 눈이 즐겁지만 인물의 감정은 담아내지 못했던 에디슨 필름의 영화처럼 말이죠. 배우들의 연기, 소재, 촬영과 장면의 연출이 좋았던 만큼 아쉽기 그지없습니다. 영화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질문하게 만든 영화. 오늘 썸타번 영화 커런트워였습니다.